자, 조금 전 이상경 국토부 장 1차관이 지금 사과 성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갭투자 논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본인이 이 유튜브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부동산 떨어지면 그때 집 사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본인은 갭투자하고 해서 아주 그냥 재산을 잘 불렸어요. 많이 불렸습니다. 나는 집이 있고 현금도 한 28억 있고 돈은 많아요. 자기는 다 했고, 자, 여러분 이제 집값 떨어지면 사세요. 여러분 집값 떨어진 거 봤어요? 안 떨어집니다. 사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거를 부동산 담당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온갖 국민들이 염장 지른다 하고 비판론이 이니까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사과에 대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뭐 사퇴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잘하겠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 밝혔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부동산 정책 담당 공천으로 국민께 상처에 사과드린다.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또 배우자 실거주에 구매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이들이 하는 해명인데 글쎄요, 뭐 이미 자기는 다 갖고 있으니까 뭐 그만둬도 뭐 먹고 살만 하겠죠. 근데 정작 부동산 핵심 당사자들은 이렇게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지역.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요. 저는 뭐 거래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거래를 한 번도 보면 여러분이 집을 팔거나 집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에 가셔서 허락을 맡아야 돼요. 이거 내가 돈을 얼마나 대출받아 어디서 대출받아서 살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허가받아야 집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잖아요. 근데 집이 막 너무 오르고 하면 강남이나 뭐 일부 지역 할 때는 뭐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 전 지역에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이제 집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이거 꽤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특히 자기 집을 전세를 놓고 다른 집을 이제 사신, 그러니까 순간적인 2주택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요 어마어마하게 나온답니다. 집이 안 팔려서. 뭐 일부에 따르면 수십만 원 내면 될 거를 5억씩 내야 된다는 뭐 이런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정부가 급작스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선거 때만 하더라도 저 세금으로 안 잡습니다. 부동산. 그리고 뭐 대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 그 약속을 했냐는 듯이 지금 전 지역을 토호제로 묶어버리고 대출도 지금 거의 안 해주고 사실상 집 사지 말라는 겁니다.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지금 당장 결혼해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 또 내가 전세에서 집을 좀 옮겨가야 되는 사람들, 아기가 나서 직장이 바뀌어서 다 이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집을 살 수가 없고 구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피해를 할까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를 신뢰하면 국민들은 고통을 좀 감수할 겁니다. 그래, 대통령부터 시작해 장관들이 저렇게 힘고 쓰는데 내가 좀 내 거는 좀 하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책을 발표하고 입안한 사람들은 보니까요, 다 본인들 갭 투자해서 강남에 집 한 채씩 다 있고 다 먹고 살고 다 해놨습니다. 집 2채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 보고는 이제 집 살 때 그 뭐죠 허락 받으세요. 대출 이제 얼마 안 해줍니다. 현금 있어야 사요. 집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보유세도 때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국민들로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렇게 지금 이 부동산 당국자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염장을 지는 이야기를 하니 오죽했으면 당장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상경 차관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저 이상경 차관 말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집값 떨어지면 살아 논란, 이거 은행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민주당이 사과해요? 잘못한 사람은 차관인데 왜 사과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상경 차관은요, 이분이 관료 출신이 아닙니다.
대우건설에 있다가 가천대학교에서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때 그때 부동산 개혁위원장을 했어요. 즉 성남파의 한 명입니다. 즉 대장동 개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선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환수해야 된다. 이런 거 안 된다라고 책도 썼고요. 이한주, 즉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죠. 이한주 씨와 공동으로 책도 썼습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거예요. 근데 김윤덕 지금 장관은요. 이분은 건설교통에 잘 모르는 분입니다. 원래 문화부 장관을 하려고 그랬어요. 전혀 이쪽의 문외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장관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잘 모르시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분을 장관으로 앉혀놨어요. 근데 차관은 그러면 보통 관료 출신 정말 이 행정에 잘하는 분을 세웁니다. 근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인 이상경 차관을 앉혔어요. 그래 놔놓고 이걸 하는 겁니다. 정책을. 근데 이분이 이렇게 유튜브 나가서 실언을 하니까 뭐 여론이 완전히 들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바로 사과하죠. 아유 제가 좀 여러분들의 심 건드려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과는 안 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당에서 지금 사과를 할까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박지원 의원은 사퇴해라 지금 국민들 염장지느냐 지금 사퇴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아침에 갑자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겁니다. 근데 사퇴한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아우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공직자가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시장에 파급력이 큰 정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 정책 전체가 다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실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사과만 하고 끝났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국민의 염장 질러놓고 사퇴 안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면 이렇게 사고 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아니 정작 사과는 왜 민주당이 하느냐. 이게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년 선거 때문에 부동산 민심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부터 이제 경기도 화성 등등 경기도 지역을 민심 탐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분이 바로 이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쭉 만나면서 현지에 지금 이야기를 청취를 하고 있는데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경 이 대장동 패밀리들이다. 이게 대장동 할 때 다 관여했던 사람들이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중앙정부로 와서 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면서 특히 이상경 차관은요. 본인이 돈이 당시에 부족해서 그렇게 전세를 갖고 갭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때 거래가 잘 안 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요. 부인 명의로 현금 28억 원이나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래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분당이요. 거래 엄청 잘 됐습니다. 이걸 한번 검증해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자기는 갭 투자해서 요즘 사실 솔직히 여러분들 이 서울 시내에 있으면서 갭 투자나 빚을 많이 얻지 않고 집 구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김병기 원내대표처럼 자꾸 알뜰살뜰 모으면 장미 아파트 가질 수 있어요? 그거 가지면요 집값은 더 높이 뛰어버려요. 못 가집니다. 알뜰살뜰 만들어서 어떻게 집 가집니까? 저 알뜰살뜰 마련했는데 못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면 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 딱지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이 장관들이 했던 방법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해놔놓고 이제 국민들한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국민들의 지금 얼마나 지금 열이 받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한 명의 이제 측근이 있죠. 바로 김현지 부속실장입니다.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는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분의 뭐 이야기만 나오면 전부 다 당에서 해명하고 당에서 알아서 고발해주고 다 당에서요. 왜 이분은 당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을 근무하는 부속실장이에요. 근데 왜 이 자신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왜 당이 나서죠? 그거는 김현지 실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얼마 전 김현지 실장이 뭐 여러 가지 뭐 저 유튜브에 무슨 뭐 싱가포르에 뭐 어쩌니 저쩌니 뭐 또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남자아이가 있니 뭐 등등 막 가짜뉴스가 있으니까 그 고발을 누가 했냐면 김현 의원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고발한 겁니다. 명예훼손으로. 이건 뭐 다른 건으로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고발한 겁니다. 자, 막 이 김현지 실장은 뭐 본인이 뭐라 그러면 민주당에서 다 알아서 하고, 또 박정훈 의원이 이 핸드폰 바꾼 문제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핸드폰을 자주 바꿨다. 요번에도 이제 증인으로 출석 안 하니까 바로 핸드폰 바꿨다 하니까 이걸 또 김현정 대변인이 민주당에 또 나와서 이제 해명을 합니다. 근데 왜 이분들이 해명해요? 당인분들이 당만 가지고 하면 되지 왜 이분들이 해명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역시 실세는 김현지야. 이거를 지금 사실은 입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대통령실에 대변인도 있고 부대변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본인이 변호인 선정해서 변호인이 해명하든지. 왜 당 사람도 아닌 사람을 왜 당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야당에서 지적하듯이 혹여 이분이 존엄이기 때문에 그냥 모시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만 더 키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실세에 대한 이 인증을 해주는 거 아니냐. 이상영도 실세고 김현지도 실세다. 이걸 인증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만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국정 운영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하겠다고 그래요. 원래.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윤석열 정부 때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한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나는 바로 임명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가봤더니 들어보니까 아닌데요. 임명 안 해요. 지금 거기요. 저 직원들 몇 명 있거든요. 그 몇 억씩 지금 경비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임명 안 해요. 내년이라고 임명할까요? 제가 볼 때 임명 안 할 겁니다.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들 감시하는 걸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겁니다. 대통령 될 전과 대후 때 다른 겁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여러분 대출 마음대로 해드리고 제가 뭐 절대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딱 되니까 그냥 180도 바뀌고 이렇게 달라진.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한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와보니까 이렇게 좀 하더라. 이렇게 좀 바뀌었더라. 이거 국민 여러분 좀 죄송한데 제가 그때는 이걸 몰랐는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하든지. 마음 할 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무시당하면 말이 그렇게 바뀌고 그거 공약 내걸어서 찍어줬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고 이 측근들이 막 이렇게 실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사과는 오히려 민주당의 몫인 모양입니다.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요 나중에 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씨가 이 명품백 하나 받은 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라는 두 마디 못 해갖고 결국은 지금 이 지경 이 꼴이 됐지 않습니까? 어제는 보니까 샤넬백하고 그라프 목걸이 다 나왔더만요. 다 쌓입니다. 다 쌓여서 결국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또 계속 반복한다고요? 글쎄요. 그게 바로 저는 모르고 한 번 하면 모르겠지만 알고도 두 번 실수하면 이거는 정말 바보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보시면 저희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뉴스 홈페이지에 구독을 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 만원 상당의 커피 쿠폰과 햄버거 세트 여러분들 그냥 클릭 하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날씨 쌀쌀한데 커피 한 잔 땡기지 않으십니까? 점심시간 다 됐는데 이제 햄버거 하나 땡기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바로 당첨될 수가 있습니다.